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좀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하냐면 이제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자, 무효 취소 다음에 이제 조건 기한하고 민총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자, 1월 초부터 마지막 주 일요일은 방학할까 해요. 우리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한 주는 재충전하시라고. 예. 예, 그렇게 하고 페이지 123쪽에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법률 행위를 하는데, 자, 법률 행위 보면은 이제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효력 요건에 가서 무효 취소를 지금 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체계만 잡으면 의외로 또 쉽기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자, 우리가 무효를 보자고요. 무효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효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확정 무효, 확정 무효, 확정 무효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확정 무효도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무효냐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원칙 외에 따지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으로 가요. 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대항이라 했잖아요. 당사자끼리는 주장이고 제3자한테는 대항 문제잖아요.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예요.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 나왔고요. 그렇죠? 당사자에서 능력할 때 권리 능력 나왔죠. 일단은 자연인은 숨을 쉬었다고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의사 능력이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딱 두 사람 나왔었잖아요. 영유아하고 만취자. 그게 아니라면 의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유아나 만취자가 지금 법률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효잖아요. 그럼 그 무효는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당사자끼리는 주장, 제3자한테는 대항이라는 문제라. 그 다음에 자,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이 두 개가 있어요. 103조 위반이 있고요. 104조 폭력행위 위반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여기는 폭력행위잖아요. 요걸 우리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자,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에 반하는 거. 효력 규정에 반하는 거. 즉,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지금 세 개 나왔잖아요. 요런 것들은 무효예요. 무효라면 선의 3자한테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상대적 무효는 꼴랑 두 개가 있어요. 비이진이
비진이 의사 표시해서 상대방이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할 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증여할 생각이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선임이 무과실이면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잖아요. 그 무효인데 제3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갑은요, 자, X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자, 의사를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시는요, 증여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만 있잖아요. 그럼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이때 이게 유효로 갈 수도 있고 무효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을 너가 이런 상황을 알았냐 몰랐냐.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면 악이잖아요. 또 알 수 있었다. 상알수.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상대방 을이 이 불일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선이 주의를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무과실. 그럼 상선무. 그러면 뭐예요? 유효. 근데 유효면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죠. 무효예요. 을이 알았어요. 여기 뭐 이제 증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알았어요. 무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을이 제3자 병한테 다시 전매를 팔아버렸어요. 전매. 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현재 원래 갑의 X 토지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그래. 을을 통해서 지금 병까지 넘어왔다고. 그럼 병이 제3자는 선이 악이만 따지니까 이 사람이 선이에요. 선이. 이 사람이 악이에요.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은 을하고 둘 관계에서 을이 알았으니까 무효니까 이 무효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이 제3자 이 사람 3자잖아. 둘이 당사자니까 여기에서 무효라고 대항한다 못한다. 선이니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악이라면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한다.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진이에서 상할수니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란 이야기는 이 3자가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이면 대항하고 선이면 대항 못하고 그러니까 선이 이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그럼 이 경우는 선이 3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 게 무슨 무효예요, 이게? 상대적 무효라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있잖아요. 자, 이 경우는 이거예요.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A가 갑한테 얼마 받을 거 있어요? 얼마 빌려줬어요? 돈. 1억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자, 변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A 승질 나죠. 그래서 강제 집행하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갑한테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그럼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갑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친구 을하고 진짜 매매, 가장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앞으로 뭐까지 해줬어? 등기까지 해줬어. 가장 매매는 얘도 불일치를 알고 있고 얘도 불일치를 알고 있으니까 뭐 유효로 가, 무효로 가? 무효로 가. 이거는 언제나 무효라고. 비진이는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유효, 무효 따지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 똑같은 사람이라고 을이 가지고 있어도 꼭 팔아먹어? 팔아먹어, 병한테. 다시 팔아먹으면 우리 전매라고 그래. 전매. 이 전이 굴릴전자 쓰거든요. 그리고 애 앞으로 뭐까지 해줘? 등기까지 해줘. 그러니 이렇게 넘어가니까 갑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아, 나빠. 그래서 이 무효를 가지고, 둘이 무효니까 이 무효를 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뭐예요? 선이에요. 3자는 과실 유무는 안 따지고 선이 악이만 따지니까. 그러면은 이 무효 가지고 대항해요, 못해요? 선이면 못해요. 악이면 이거 악이에요. 그럼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한테는 대항 못하고 악이한테 대항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지금 여기서 비진이 하나 나왔고 여기 두 개가 나왔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의사 표시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의사 표시에서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돼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치하지 않아요. 부당한 간섭을 받았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니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요거는 많이 물어본다, 많이. 그러면 이 불일치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알고 하는 경우는 혼자만 안 돼요. 혼자만. 그게 뭐예요? 이게 비진이잖아요. 비진이. 둘이 안 돼요. 이게 통정이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잖아요. 근데 모르고 한대요. 그게 뭐예요? 착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착오가 있잖아요. 취소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뭐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고. 두 번째, 중요한 뭐 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 중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취소권자는 자기가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권에서 취소 사유에서 취소권자가 뭘 해버렸어요?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정 무효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 세 번째,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권 행사해서 뭐가 됐다고요? 무효가 됐다고 이렇게 무효. 지금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사기 마찬가지. 사기로 기망해서 했다면 이것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사기도.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것도 무효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강박도 이렇게 해서 취소권 행사. 강박을 당해서 내가 법률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사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줄여서 착사강. 그래서 취소권 행사한 거예요.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무효가 된 경우. 그러면 이 무효가 비진이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착사강에서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 그럼 총 몇 개? 3개. 이 3개가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하고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많다고? 그렇죠. 절대적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게 원칙으로 가고 이게 예외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확정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간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 무효 3개만 알자 이 말이죠. 몇 개요? 3개. 절대적 무효는 셀 수가 없어요. 다 세지 말고 그냥 상대적 무효 하면 그걸로 끝. 그래 버려요. 3개. 나머지 다 절대적 무효. 그 차이는 절대적 무효는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사함자한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 사함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해 못해. 그래서 상대적 무효.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어떤 경우냐면 3개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뭐 있냐면 우리 그 대리에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 없으면 무권대리. 대리권 있으면 유권대리잖아요.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 자,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추인 안 하면 그냥 계속 무효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권리자가 처분했으면 그 무효라고. 근데 권리자가 추인해줬어요. 그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비슷해요. 여기도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모르게 팔아먹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모르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 이임장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인감 훔쳐가지고 이임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는 현명을 했다고 안 했다고. 저는 대리인입니다 하고 현명을 했다고. 아래는 현명했어 안 했어요? 현명을 안 했다고. 그 차이요. 똑같아. 위에는 현명하면 무권 대리고요. 현명하지 않고 아버지 부동산 갖다가 그냥 모르게 팔아먹는 거예요. 직거신장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법에서는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이 무권 대리를 따라서 한다고 준용한다고 이렇게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 아들이 대리인하고 현명하지 않고 팔아먹었을 때 요거를 무권 대리를 준용한다고 판례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똑같이 봐버려요. 그냥 망나니 아들이 이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무권 대리 현명하고 팔아먹은 경우나 그냥 아버지 갖다 팔아먹으러 똑같이 봐버린다고. 준용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 아직 안 배웠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가 빠져버렸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토지 매매할 때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허가 얻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허가를 얻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예요. 근데 허가를 얻으면 유효.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우잖아요. 이 두 개는 본인의 뭘 얻으면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을 얻으면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뭘 얻으면 허가를 얻으면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무효는 크게 나누면 확정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다. 그럼 확정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있다. 이 두 개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우리는 상대적 무효만 정확히 알자고요. 상대적 무효는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요. 비진위에서 상할수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에서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 이 3개.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몇 개? 3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결과는 엄청나게 갈라져요. 여기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결과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결과가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 위에는요. 추인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사회질서 위반을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다음에 또 뭐 전화, 무효인 전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도 안 되고 전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3개하고 요 3개 아래로 요거 6개는 추인 된다, 안 된다? 된다.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여기는 이제 암에 걸렸는데 거의 말기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아직은 이제 1기나 2기 정도 되는 거예요. 얼른 잡아서 치유하면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추인이나 전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무효를 할지라도 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 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채워지면 보충이 되면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래 6개 뿐이고 위에 올라간 거는 여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추인이나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말해서 무효행위 추인 139조, 무효행위 추인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우리가 지금 틀 잡는 이게 오늘 주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 취소에서 시험에 물어보면 추인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추인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취소권의 행사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먼저 틀 잡기는 이렇게 두 개를 틀을 잡으셔야 된다. 요 틀을 잡으면 우리가 이제 절반은 일단은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직 프린트물 안 받으셨죠? 한 1교시 끝나고 드릴 거예요. 한번 비교해봐요. 그래서 무효 취소에서 많이 나오면 작년에는 3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2문제 나왔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틀을 못 잡고 기초를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맨날 어렵다고 그래. 해도 헷갈린다. 그래서 틀만 잡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게요. 교재 자 123쪽에 보시면 거기에 그 출제 경향 한번 보시게요. 자, 무효에서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차이를 이해하고, 자, 우리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차이는 어떤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 하고 특히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유동적 무효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무권대리행위 무효,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얻기 전 무효. 이 3개가 유동적 무효예요. 여기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무효입니다. 근데 저 무효인데 추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거를 감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취소에서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취소하고 불리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자 불리하면 취소하고 유리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취소권자는 권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싶으면 하고, 이익이 되면 취소 안 하고, 손해가 되면 뭐 하고? 취소하고. 그건 권리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취소권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취소권자가 취소를 안 한대요. 이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우리가 임의추인이라 하고요. 이게 취소권자가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유동적 무효는 오래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이거를 유동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 질서, 법률행위 거래 질서가 안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래 질서 유지가, 거래 질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걸 오래 놔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인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무한정 놔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추인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때는 이제 확정 무효가 되겠죠. 추인해버리면 확정 유효로 가고, 추인을 못해버리면 이제 확정 무효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유동적이라는 거는 오래 놔두면 거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하겠다. 그래서 3년,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10년이나 어느 게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재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물속의 깊이는 재봐야 한다고.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 취소권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무효 다음에 유효가 들어갈 건데, 자, 무효는 이렇게 유효로 한번 또 집어보게요. 유효. 자, 유효도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유효, 어떤 유효? 유효. 자, 그래, 확정 유효, 유동적 유효. 그렇게 나눠요. 똑같이.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유효도 확정 유효, 유동적 유효. 그래서 확정 유효는 그야말로 완벽해요. 완벽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시험에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우리는 유동적 유효만 알면 돼요. 유동적 유효는 일단 뭐 한데? 유효한데 취소
사유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취소 사유. 그럼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그래서 첫 번째, 자,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 이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 능력자들은 자기가 한 법률행위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취소 안 하고요.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어느 누구한테라도. 선의 제3자한테도 취소를 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 무효도 선의 3자에게 대항하듯이 여기도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취소는. 그 다음에 착오당한 자 있잖아요. 착오당한 자. 착오당한 자. 이거를 뭐 착오자 이래요. 그 다음에 사기당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을 당한 자. 이 4개가 있다고요. 근데 색깔이 틀리잖아요. 아래 3개는 절대적,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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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절대적. 차이는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선의입니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대항할 수 있으면.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원리죠. 여기 나눠지듯이 여기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디 쪽에 무게가 많겠어요? 아니 여기. 이 4개 중에서. 그러죠. 이 3개나 되고 하나잖아요. 그럼 이쪽에. 자, 착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강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수업했던 걸 지금 총정리하는 거예요. 무효 취소 가지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취소할 때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무효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데,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뭐만 돌려주면 돼요? 반환할 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만. 그래서 제한 능력자 중에서도 미성년자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부동산 자기한테 하나 줬어요. 1억짜리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2천만 원을 팝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너 취소하려고 그러지? 그런다. 취소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유흥비로 확 써버립니다. 기분 좋게. 그리고 다시 찾아가죠. 아저씨한테. 아저씨 취소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너 취소하지 않는다고 각서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성년자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제한 능력자 보호규정 강행 규정이어서 각서가 아무 씨할 데가 없습니다. 그 휴지 조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확정 무효가. 그러면 부동산 넘겨준 등기는 자동으로 복귀가 돼서 미성년자한테 다시 돌아오고, 돈 2천만 원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존이익이 없잖아요. 안 돌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현존이익이 만약에 100만 원 남았어. 그럼 100만 원만 선악 불문하고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많이 정상인들하고 거래를 하면 손해를 보지만 개중에는 이익을 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미성년자가 똑똑해요. 1억짜리를 2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럼 잘 팔았어, 잘못 팔았어요? 그럼 취소한다, 안 한다? 취소 안 한다. 1억짜리 5천에 팔았어요. 잘못 팔았죠? 그러면 취소한다. 뭐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당이익 돌려주는데, 제한 능력자는 돌려줄 때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고 현존 이익이 있으면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할 때는 각서 받아 하면 씨할 데가 없어요. 강행규정 위반하니까. 누구 데리고 와라? 대리인이요? 그냥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와라? 그럼 법정 대리인 입회에 같이 했어. 그러면 법정 대리인 정상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주를 못 부리죠. 법정 대리인 참여가 돼버리면. 그래서 미성년자는 친권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렇게 거래를 해야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취소도 해요, 못 해요? 법정대리 같이 참여해서 했다면 취소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항상 요거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라. 그래야 뒤에 뒤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고자. 차고는 착각에 빠진 거잖아요. 그쵸? 일단 착각에 빠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3억짜리 거래하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공을 하나 덜 쳐버렸어요. 그럼 얼마를 판 거예요? 3천만 원. 공 하나 더 치고 덜 치고는 중과실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일단 손해가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되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3억짜리 이 3천에 팔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공 하나 덜 치고 더 치고 이런 거는 그냥 과실이지 중과실은 아니에요. 그럼 이 매매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를 소급해서 무효라고 되는, 소급해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중도금 계약금 계약금이나 중도금 준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내가 사기당해서 팔았어요. 사기당해서 팔다 보니까 재가격 받았어요? 헐값 받았어요? 헐값. 그때는 착각에 빠져 잘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강박도 마찬가지. 강박 해하고 고지를 당하다 보니까 공포심 느낀 상태에서 팔았잖아요. 제각 받았어요? 헐값 받았어요? 헐값. 샀다면 비싸게 샀고 팔았다면 헐값에 팔고 그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 세 개는 상대적 취소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제3자한테 처분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제3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해요? 못해요? 못해요. 선의 3자 대항 못한다. 악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세 개는 있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악의 3자가 됐든 선의 3자가 됐든 구별 있이 구별 없이 그냥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세 개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유동적 유효 나왔잖아요. 유동적 유효.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부분은 추인할까요? 못 할까요? 추인. 이 말은 자 취소권자가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추인이라고 그런 거죠. 취소권자가 행사하는 것이 행사하면 소급해서 확정 뭐가 된다고요? 확정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확정 무효가 이렇게.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냥 취소권 행사 이렇게 보는 거고요.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 안 한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추인한다고요. 추인인데 추인은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명시적이라는 나 추인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묵시적은요. 추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묵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적을 우리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사람들이 법정 추인은 알아요. 근데 어디다 써먹는 줄 몰라서 문제죠. 그 다음 위에는 법정 추인은 임의 추인이요. 임의 추인.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추인한다는 얘기는 임의 추인이에요. 추인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다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무슨 추인이에요? 묵시적 추인이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단은 취소 종류는 일단 구별이 됐고요.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냐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눠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는 거죠. 요 앞에 지울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추인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취소하겠다고 취소 안 하겠다고. 그게 중요해요.
자, 추인이란 말은 취소권을 행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로 돌린다고? 그렇죠. 확정 유효로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자, 취소권 행사 안 하는 추인하려면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추인하려면 추인의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게 이제 추인 요건이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 후에. 자, 추인하려면 추인의 요건에서 첫 번째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만 18세 된 자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잖아요. 근데 추인을 하려면 애가 그 18세 상태에서는 추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취소 원인을 소멸한 후니까 언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년이 만 19세가 된 다음에 얘가 추인을 해야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19세가 되기 전까지 추인한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강박을 당해서 내가 법률행위 했다고. 그럼 얘가 추인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추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그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모르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이 법률행위는 취소사유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지. 모르고 추인하면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이제 법정 추인이 들어간다면 이런 경우에 법정 추인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유보를 하면은 안 돼. 유보를 안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 추인은 묵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추인하기는 한데 나중에 내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유보를 시켜놓으면 안 된다고. 요거를 취소권 유보를 안 한 상태에서 추인해야 법정 추인 인정이 된다고. 이게 두 개는 여기는 이 세 개는 공통이고, 요거는 임의 추인이고, 요거는 법정 추인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추인을 하려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작정 아무 조건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추인한다는 것은 아무 부질없는 짓이다고. 그럼 이 사람이 추인을 하려면은 취소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이런 요건을 갖춘 다음에 나 취소 안 할래 이래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요거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나 취소 안 하려는 것은 소용이 있다고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잘 물어봐요. 이 세 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사기를 당해서 내가 부동산 팔았잖아요. 잘 팔았어, 잘못 팔았어? 잘못 팔았죠. 헐값 받았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나 취소 안 하겠대. 그러면은 취소 안 하겠다 하려면은 먼저 전제 조건이 요거를 갖춰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착각에 빠졌잖아요. 그럼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원인을 벗어났죠. 그리고 자기가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취소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요건이 갖춰져야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모르고 추인한 것은 추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강박도 마찬가지, 제한 능력자도 마찬가지, 착오도 마찬가지. 착오자는 자기가 착각에 빠졌잖아요. 그럼 추인하려면 착각에서 벗어난 상태, 제정신으로 돌아와 가지고 추인을 해야 효력이 있지.
착각인 상태에도 추인해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은요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건. 그래서 3개 많지도 않아. 딱 3개 꼴랑 3개 이거를 꽉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자 행사는요 지속 행사. 그래서 이제 뭐 임의추인, 법정추인. 그래서 법정추인을 이제 또 나눠 보면 임의추인은 요놈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니까 큰 문제 안 되는 이제 법정추인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법정추인. 추인을 명식으로 했다고 묵시적으로 했다고? 묵시적으로 했다고. 묵시적으로 이렇게. 묵시적인데요. 이제 6개가 있어요. 항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인한다고 말이 없어요. 묵시적이니까. 추인한다는 말이 없어. 6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전,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 전유경이가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수요. 쇼트트랙. IOC 위원이요 현재. 어디 갔어요? 광주 옆에. 담양 갔어요. 좋아서 갔어요? 싫어서 갔어요? 광주 가서 싫어서 갔죠. 전유경이가 담양을 갔어요. 강제로. 이게 법정추인이라고요. 말 된가요? 입에 넣어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는 뭐냐면 자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취소권자가 뭐 해버린 거예요? 받아버린 거예요. 수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사기를 당해서 내가 팔았어. 근데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받았어. 또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어. 그 수령 받았다.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이거를 법정 추인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 그런 거예요. 상대방한테 너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자기가 싸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빨리 돈 달라고 대금 달라고 청구한 거는 취소하겠다는 말이에요. 취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묵시적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그게 묵시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계약. 경계계약이 뭐예요? 기존의 거를 갖다가 싹 쓸어버리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경계계약.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자 앞에가 이제 권리의 양도 이렇게.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여기는 강제 집행. 그래서 자 여기 6개 있잖아요. 이 6개를 자 취소권자가 하면 6개 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 취소권자가 있으면 상대방은 누구 있어요? 취소권자 있으면 뒤에 반대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라고요. 상대방은 여기는 6개지만 상대방은 4개밖에 안 돼요. 2개는 인정을 안 해줘요. 뭐가 안 되냐면 이 상대방이 했을 때는 이 이행의 청구는 법정 추인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 상대방이 한 것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보세요. 청양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청양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고추, 청양고추 있잖아요. 있죠?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그렇죠? 또 매운맛을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맵죠? 매우면 못 먹어요? 물 먹잖아요. 물 먹어. 매우면 물 먹어. 우리가 뭐 해서 그 일 잘했어. 아니 물 먹었어 그래. 그럼 물 먹었다는 이야기는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청양고추는 매우니까 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는 추인했다 추인 안 했다.
그렇지. 두 개가 여기는 추인한 거 두 개가 추인 안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량이라고. 그렇게 해오시라고. 누가 청량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청량은 법정추인이 아니에요. 근데 취소권자가 청량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추인으로 보는 거고. 자, 다시 아세요? 추인이란 말은 나중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인정합니다. 근데 자, 무효행위 추인이나 우리가 취소해도 추인은 다 추인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할 때 그냥 추인하면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추인할 수 있는 요건을 먼저 갖춘 다음에 행사 들어가야 되죠.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하겠다고, 취소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취소 안 할래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건 무슨 추인? 임의 추인. 명시적으로 하는 거야.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하는 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내가 추인한다는 말은 없어. 근데 6개 행동을 해버리면 추인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 추인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취소권 유보하면 유보가 들어가 버리면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지. 취소권 유보는 뭐냐? 거꾸로 읽어봐. 보류.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취소권자가 내가 너한테 이행의 청구는 하지만 내가 추인한 것은 아니여 이 말했다. 그럼 뭐예요? 취소권을 뭐 했다고? 유보했다고. 그럼 법정 추인이 아니다고. 그런 말 없이 이행의 청구를 해야 법정 추인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정 추인만 취소권 유보 이 말에 들어가고 임의 추인은 그게 안 들어간다고. 2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법정 추인 3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취소권 유보. 그러면 일단은 가닥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무효와 취소 나옵니다. 먼저 무효 갑니다. 무효는 2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무효, 무슨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그 대부분 확정 무효는 많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유동적 무효만 하자고요. 유동적 무효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다음에 확정 무효 가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있죠. 상대적 무효 몇 개 있어요? 3개. 비진에서 상할수,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 다음에 착사강에서 취소권 행사했을 때 무효. 소급에서 무효니까. 그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하고 확정 무효 중에서 상대적 무효. 그럼 총 몇 개예요, 여기?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6개만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는 거고. 위에 거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대적인지 상대적인 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그 다음에 자, 취소로 와서 자, 취소 사유는 총 몇 개 있어? 민법 전체에서 4개 있어. 그래서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선의 3자한테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착오, 사기, 강박은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 그 말은 선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악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면 상대적 세계를 많이 물어본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 취소권자는 누구냐면 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나오고 특정 승계인 우리가 대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취소권을 따로 받아야 돼. 대리는.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돼.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응? 심수봉. 이게 법률행위 했을 당시에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어. 그리고 을이 제3자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갑이 억울하게 팔았잖아요. 그럼 취소권을 하려면 자기가 팔았던 을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생각 안 나면 누구? 심수봉. 그래서 자, 취소 요건은 3개예요. 취소권자만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권자 아닌 사람 취소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취소권자는 아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총 4사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할 수 있죠. 그렇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안 되고 그 수권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승계인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그것도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라고 않고 또 이렇게 나와요. 양도인, 양수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양도인한테 취소해야 되고 양수인한테 취소해야 돼요. 양수인은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갑이 지금 사기 당해 을한테 넘겨줬잖아요. 을이 가지고 있다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병이 양도인. 이제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 그러면 양도인한테 취소를 해야지 양수인한테 하면 틀려. 최근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인지 알았다면 답은 고를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 소급에서 무효. 소급에서 무효. 무효면 효력이 없잖아요.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행한 것이 있다. 그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그래서 선의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는 손해 전부 돌려야 되고,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뭐만 돌려주면 돼.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안 한대. 그게 뭐예요? 추인.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추인하는 건 임의추인. 그럼 임의추인 하려면 또 묵시적으로 추인한다는 말은 없지만 6개 행동을 해버렸어. 이게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러면 되려면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추인 요건을 갖춰야 돼. 몇 개? 3개. 그래서 취소 원인을 벗어난 다음에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 말하고 추인할 수 있을 때, 이 말이 또 그 말이에요. 추인할 수 있을 때 추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참고할 건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하면은 소멸한 후에 소멸하기, 법정 대리인이 하면은 소멸하기 전이든 후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또 이 말이 또 들어가요. 또 써먹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된 다음에 추인해야 되잖아요. 그 취소인 소멸했으니까. 왜? 제한 능력이란 것 때문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그 상태에서는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 소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현재는 현재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 들어왔어. 법정 대리인 추인한대. 그러면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겠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지, 모르고 추인하면 또 추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할 때는 취소권 유보를 안 해야지, 취소권 유보를 하고 추인하면 또 추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법정 추인 6개. 전희경이 어디 갔다고요? 담양이 어디가 있어요? 광주 옆에 있어요. 담양이 어디가 있어? 광주 옆에 있어. 근데 좋아서 가서 싫어서 갔어? 싫어서 갔어. 억지로 갔다고. 강제로 갔어. 끌려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취소권자가 이 6개는 다, 취소권자가 6개 다 법정 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한 거는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안 된다고. 청양고추. 못 먹었어? 뭘 먹었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어. 이거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쉽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무효취소 전체 틀을 한번 잡았잖아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우리 책에 나온 거 딱 확인하고 나서 실제 나왔던 기출 문제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고 오늘 수업 끝낼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